번째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비만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저는 엑스퍼트 1기 손순섭이고요. 제가 발표할 거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메타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메타에 대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뜨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분이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앞으로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10월 월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분야가 돈이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작게 먹고 운동하고 뭐 탄단지를 잘 맞춰 먹고 이런 거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다이어트는 미생물 다이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생물을 잘 먹이는 다이어트.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잘 먹여서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을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서 내가 먹는 만큼 다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만도 질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비만 같은 질병과 연관성이 유전자도 되게 많지만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뭐 요즘 많이 얘기하시니까 아실 테지만 내 몸속에 여러 부위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어 구강에도 그렇고 코 속도 그렇고 질 내도 그렇고 장에도 그렇고 피부 속에도 사는 그런 미생물들의 모든 생태계를 다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30조 개라고 하면 38조 개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수가 훨씬 유전자보다 더 많고 그 유전자의 수만도 150배라고 해요, 사람의 유전자보다. 그래서 미생물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먹는 거 그다음에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항생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관계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되게 밀접하게 있고 내가 변화시키는 내 몸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다양한 우리 생활 습관하고 미생물의 관계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나 심장도 이식이 가능하죠. 뇌 이식, 심장 이식 이런 거 너무나 의학이 발달돼서 가능한데 저희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라고 볼 수도 있대요. 아직은 뭐 분변 이식술 이런 게 쪼금 안전성 때문에 잘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에 질병과 관계가 되게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보시면 초록색이 장에 있는 점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은 장 속에 있는 세포예요. 그리고 저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빨갛게 노랗게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 세균 덩어리죠. 그래서 내 몸 안에는 어 내가 좋든 싫든 세균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99% 이상이 다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 속에서는 70% 이상의 조절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면역을 관장하는 게 바로 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이 곧 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뇌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봐 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세균들이 살아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좀 못되게 생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도 있고요. 이건 정말 벌레같이 생겼죠? 내 장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장에서 공생하면서 어떤 장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날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 몸속의 전신 질환이 내 몸에 유해균들이 유익균보다 더 많을 때 그런 상태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폐나 간이나 피부 또 지방이 막 쌓이고 뇌나 심혈관계, 신장 쪽 뼈 그리고 위장 간
크론병 막 이런 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 속에 유해균이 많고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을 아까 보신 그런 세균들이 다 분해하지 못하고 쌓아 두었을 때 생기는 것들이 바로 염증, 혈당이 올라가고 혈중에 지방이 올라가는 고지혈, 그러다 보면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속에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다 존재하는 게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 관리를 잘 못하면 당연히 비만이 되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맞아."라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강의 핵심이 바로 장이에요. 장에는 신경세포가 1억 개가 있고요. 저희 아까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100조 마리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유익균에게 먹이를 많이 줘서 유익균을 더 많이 증식하느냐, 유해균이 더 많은 먹이, 패스트푸드나 이제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유해균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내 몸속의 장이 면역을 70%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천중식 교수라고 서울대의 이런 미생물학과 교수인데요. 허리가 둘레가 늘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뚱뚱해지면 "아 내 몸속에 비만균이 있어서 그래."라고 비만균을 탓하는데 하나의 균 때문에 뚱보균이 있어서 내가 뚱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뚱보에 가까운 그런 균들이 많으냐, 유해균들. 아니면 유해균이 없고 유익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 이제 비만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주가 많은 그룹은 계속적으로 살이 찌게끔 되었고요. 프레보텔라라는 그런 균들이 많은 그룹은 계속적으로 살이 빠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뚱보균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균들을 잘 관리하려면 채식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막 이렇게 예쁜 무지개 색깔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는 거 솔직히 쉽지 않죠. 거의 임파서블한 경우 되게 많죠. 낮에도 밖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채식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게 어려워요. 메타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메타를 일반식과 같이 했을 때 내 몸속에 유익균들에게 많은 먹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유익균들도 직접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메타를 먹지 않거나 아니면 채식을 많이 먹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초록색이 장 점막이라고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두꺼운 장 점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식이섬유, 채소류 같은 것들을 많이 먹지 않으면 미생물들의 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미생물들이 먹이가 없어지면 내 몸에 있는 장 점막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못된 새끼 생긴 이런 균들이 내 장 점막을 다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 점막을 이 분홍색처럼 이렇게 뚱뚱한 장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저런 노란색 유해균들이 장 점막을 갉아먹고 장 그 사이사이에 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바로 유해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들 그다음에 채소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 주지 않으면 내 몸속에 있는 유해균들이 내 몸에 장 점막을 뜯어먹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들을 다 분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쌓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인데 장은 점막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미생물의 먹이를 잘 주는 점막은 보호가 잘 될 테니까. 근데 내가 미생물의 먹이 좋은 그런 그 섬유소를 좋은 걸 넣어 주지 않으면 세균이 점막을 먹을 수밖에 없고
장 점막이 얇아지고 장 세포가 굵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몸속에 있는 지방들이 쌓이게 되고 다양한 질병과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비만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실험을 미국에서 했었어요. 제프리 고든 박사라고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있는 그 박사님이 한 건 뭐냐면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쥐한테 이렇게 이식을 했대요. 그래서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쥐는 뚱뚱해졌다는 거죠. 뚱뚱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대로 유해균들이 많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뚱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쥐에게 이식하고 같은 식단을 병행했을 때 이 쥐는 뚱뚱하지 않고 정상적인 쥐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질병, 그런 비만,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이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개가 해당되나? 내 장은 얼마나 건강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배변이 규칙적이지 않고 변의 색이 거무스레하다. 콩, 해조류, 뿌리채소 이런 거 잘 안 먹는다.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는 편이다. 육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싫어한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 음주기회가 많아서 과음을 자주 한다.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생기고 피부색이 칙칙하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유산균 같은 제품을 먹지 않는다. 여기서 6개에서 8개 이상이면 나쁜 균이 되게 많은 상태가 되고 비만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속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메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메타에는 앞으로 말씀해 주실 강사님들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3P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퍼플 브랜드, 3가지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3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인 유산균 사균체,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걸 모두 분해해서 다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에이즈라 메타의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먹은 게 다 나오고 내 몸속에 안 좋은 균들, 안 좋은 지방들을 다 분해해 준다면 훨씬 더 비만을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죠, 비만에. 그래서 이분은 마크 버렛 박사라고 저희 파바닉스의 부사장님이신데 이 에이즈라 메타의 핵심은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바쁘게 먹고 바쁘게 생활하고 인스턴트 위주의 생활 방식이죠. 그런 방식에서 오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유익균을 증식해주고 유해균을 억제해 줌으로써 결국은 배면 활동을 잘하게 해주면서 내 몸에 쌓이는 지방을 분해해 주는데 되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유스스펜 3와 같은 건강기능 식품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죠. 티알라인티와. 그래서 내 몸에 건강한 스위치를 온 시켜주는 기초 제품이 될 거고 건강한 장 환경은 결국은 다이어트의 기초, 건강한 체중 조절 전에 같이 또 섭취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티알라인티 쉐이크로 체중 조절을 하잖아요. 컨트롤 핏 점프스타트 이런 식물성 원료들을 기반으로 한 티알라인티 쉐이크, 티알라인티와 함께 같이 드셨을 때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쉐이크와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그 메타에 들어있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메타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티알라인티의 성공적인 결과로 소비자나 사업자를 확대하는데 되게 기대를 하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저는 티알라인티 또 메타와 이 비만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정혜연 사장님께서 퍼플 블렌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퍼플 블렌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혜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아, 3종의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네요. 정희연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목소리가 안 들렸었구나. 네, 오늘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서 순서 사장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과 또 정말 질병과의 관계, 비만과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뉴스킨 메타에 들어가 있는 균주들이 어떤 균주인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저희 이 메타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유익한 균이라고 해요. 유익균이라고 하고요. 이걸 유산균이라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유산균 같은 개념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균주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증식을 하려면 무언가를 먹어야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 그 자체를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서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대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대사 산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산균 살균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 이것을 땅에 비유를 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땅에 심는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면 좋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물,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거름. 그래서 정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들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유산균이 계속 점점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최신에 발전되어져 있고 그런 그 균주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저희 제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메타에는 프로바이오틱가 3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락투로스 파우더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두 원료로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3종의 퍼플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가 3종이 들어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는 5가지 종류의 19종이 있어요. 그 19종 중에서 저희 제품에는 2가지의 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2종과 비피도박테리움의 1종이 들어가 있고, 우선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이에요. 이 균주는 소장에서 작용하는 그런 균주고, 얘는 김치 발효 후기에 작용하는 균으로, 우리 김치가 신맛이 날 때 그때 이제 이 균주가 나타나요. 자연계에서 가장 분포가 넓은 젖산균 중에 하나고, 얘는 향균 물질인 락토린을 형성해서 호직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음식에 있는 독소나 환경적인 그런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의 세포벽을 안정화시켜줘서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균주는 내산성이 강해요. 내산성이 강하다는 건 산성에서도 이 생명체가 견뎌내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내 생존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점착력도 높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증식하는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이 이 동양인에게만 발견되고 서양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균주래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균주는 동양인에게 발견되지 않는 균주도 있어요. 근데 이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은 동양인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굉장히 잘 맞는 균주라고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락토바실러스 람너서스예요. 역시 이 락토바실러스 계열은 소장에서 작용을 하고, 얘는 유제품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유산균이에요. 얘 역시도 내산성이 강해서 장 점착력이 높고 또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균주는 소화기관을 활성화시켜서 나쁜 박테리아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면역 기능을 조절해줘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해독을 해주고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예요. 이 계열의 균주는 대장에서 작용을 하고요. 얘는 면역에 관련된 물질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굉장히 자극을 줘서 역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얘는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와 앞에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이전보다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제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개념이에요. 위산과 소장의 효소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물질이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 그래서 유익한 균의 생장을 돕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로서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놓고 이 개념이 맞아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킨 메타에는 그럼 어떤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냐면요. 다양한 종류 중에서 저희는 락추로스 파우더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산균이 사실 저희 장에서 한 마리만 있어도 하루에 2,500억 마리가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산균이 먹고 증식할 수 있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락추로스 파우더가 이 기능성이 인정받아서 들어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락추로스 분말의 이 권장량의 이 조건을 맞춰야 돼요. 최소 650mg에서 3000mg에 해당하는 양을 먹어야 이 기능성이 인정이 되고 이거보다 더 적게 먹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3000mg이 또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 위산 계통의 이상을 일으키고 전해질의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게 드셔야 되고 저희는 주 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기능성은 입증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 락추로스 파우더를 먹었을 때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가 증가하는 그런 임상 실험을 보였고 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유산균 살균체 이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저희 제품 중에 거기서도 락토바실러스 플래타늄의 살균체가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균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서로 작용을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대산물들을 열 처리해서 사멸되는 것 자체를 저희 몸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위산이나 담즙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에 바로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얘는 혈당을 낮춰서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대요.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장내 항상성을 유지시켜서 우리 설사나 변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생균이 아니라 사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요. 원료 품질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것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산균들과 우리 메타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유산균이 그냥 아무 유산균이나 갖다 쓴 게 아니라 정말 이 6S 공법에 입각한 그런 제품들을 이런 원료들을 수급하고
표준화시키고 기능 입증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건강기능식품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 원료를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3종의 퍼플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215mg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퍼플 브랜드가 3종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일 테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제품은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뉴스킨만의 특허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우리 몸속 세포까지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산균 하나로 정말 저희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어떤 타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진 사장님. 네, 우리 정희원 사장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영진 네, 사장님께서 손을 퍼플 가르쳤네요. 브랜드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지랑 메타 퍼플 블렌드를 말씀드릴 오형진입니다. 선생님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요? 소리 작나요? 지금 괜찮나요? 네. 네. 지금 세계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빌 게이츠도 앞으로 세계를 바꿀 세 가지 핵심이 치매 치료제, 면역 상험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진행하라고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국내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CJ 제일제당도 이제 신사업을 확대하는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고, 그 천랩을 인수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힘을 입어서 지금 천랩도 얼마 전에 상한가를 찍었죠. 이렇듯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인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낸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곧 출시가 되죠. 단 3알만 먹어도 우리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에이지랑 메타, 메타는 뭘 넘어서다, 전환, 뭐 초월, 탁월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에이지랑 메타로 우리 건강도 초월하고 우리의 사업도 초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지랑 메타에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는 먼저 이 파이토케미컬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파이토는 식물성, 케미칼은 화학.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독특한 색을 띠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이제 화학 물질로, 이것도 우리가 섭취를 하면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 영상 저널을 보면 파이토케미컬은 결장암, 대장암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유방암 생존율도 높이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의 화학 예방은 다단계 발암 과정의 촉진 단계를 뒤집거나 그 시작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전암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는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토케미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색깔에 따라서 효능이 다 달라요. 색깔에 따라 성분이 뭐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스플라본, 글루코시놀레이트, 뭐 클로로필 등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희가 에이지랑 메타에서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특히 빌베리, 블랙라이스, 블랙커런트 이 세 가지 식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빌베리는 과거에 이제 유럽에 이제 보면은 영국 조종사들이 야간 전투에서 이 빌베리를 먹고 전투에서 이제 더 전투력을 높여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됐고요. 이게 블루베리과이지만은 블루베리는 이제 보통 재배되는 형태. 근데 블루베리가 야생에서 자라면 빌베리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 과육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눈과 이제 뇌 혈액순환 개선 및 영양 공급, 뭐 노화 방지,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블랙 라이스를 보면은 이 장수미 혹은 양미라고도 불릴 정도로 과거부터 이 효과가 입증되어 왔고,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올리던 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흰쌀 같은 정제미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블랙 라이스를 황제에게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비타민 E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 안토시아닌은 검은콩의 약 4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항산화 효과, 피부질환, 특히 아토피 건선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블랙 라이스만 검색해도 이런 흑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화장품도 블랙 라이스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 염증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블랙커런트, 이것도 유럽 북서부에서 주로 이제 자라나는 열매로 비타민 C, 칼슘, 인, 철,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역시나 안토시아닌이 메인 성분으로 이제 항산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고, 역시나 노화 방지, 세포 손상 억제, 그리고 이 블랙커런트 오일도 피부 건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숙취 해소, 피로 회복, 염증 완화, 항암, 그리고 체지방 연소 및 노폐물 독소 배출, 이런 효과가 있고요. 뉴스킨 과학자들은 이런 퍼플 블렌드, 이 퍼플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에서 특히나 우리한테 좋은 이런 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거쳤고, 그중에서 이제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를 선정해서 독특한 배합으로 나온 제품이 에이기랑 메타입니다. 또 관련 논문으로는 지금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4번째 논문을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그럼 왜 이 에이기랑 메타는 프로바이오틱스랑 이 항산화에 탁월한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께 합쳐놨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연구 논문을 봤는데요.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비만인 남성과 여성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8주간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안토시아닌을 독특한 배합을 가지고 이 섭취를 시켰을 때, 이 뜸보균인 피르미쿠테스아가 감소되고, 이 날씬균인 박테로이드 테스가 증가하면서 복통, 가스, 핵만감 등이 개선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거죠. 자, 이 에이지랑 메타 한두 가지만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앞에 강사님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화 예방, 뭐 눈 건강, 암 예방, 비만, 혈액순환, 뇌, 면역력, 위, 간, 성인병, 뭐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가 이 독특한 퍼플 블렌드 배합이 들어간 에이지랑 메타, 심지어 이 퍼플 블렌드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이 생태계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분변 이식을 할 정도의 기술인데, 이거는 알약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고, 여기에 퍼플 블렌드까지. 네. 제가 본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형진 사장님 발표까지 3분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좀 더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가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소비자한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장에 관한 것들이 왜 중요하고, 또 이제 메타가 어떤 그 타겟으로 나왔는지 되게 많이 들어보시면서 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났지만 저는 3분이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네,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또 많이 들어보시고, 또 내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오진선 사장님께서 메타에 이제 어떻게 쇼더 플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세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저희 세 분의 강사님께서 엄청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신 게 많이 느껴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까 막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하면서 빌 게이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18년도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미래는 예측이 되고 있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행선을 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메타에 대해서 이걸 모든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지만 꼭 내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확신을 높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혹시 저희 뭐 다른 거 더 진행할 거는 없고요. 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저희 이제 QR코드 계속해서 다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말고 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9월 11일 미중모 있죠. 그래서 권준범 사장님 오시니까 그때도 초대 정말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북콘서트 있죠. 내일 북콘서트는요. 잠시만요.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나를 새롭게 규정하자라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읽고 오셔서 저희 다 같이 더 깊은 나눔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목만 들어도 내일 또 엄청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잠깐 애프터를 시간 조금 남아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요즘 아니면은 메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신 점 있으시거나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미라 사장님. 네.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 줄 알고 미리 마이크를 켜셨어요. 네. 어떻게 듣고 계셨는지 요즘에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메타 처음 나왔을 때는, 저게 뭔가, 저게 뭐지? 그런 게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메타 강의 여러 번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남한테 전달할 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고수클럽에서 장재영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분 외울 필요 전혀 없다. 그냥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심플하게 이 메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강의가 또 새롭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미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미자 사장님 막 엄청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몸의 동반자를 여지껏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귀한 미생물들이 많구나. 근데 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가 뭐예요? 하면 내 안의 동반자, 그거 먹어야 돼. 이렇게 전달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 분만 더 진행 한번 해볼까 해요. 보람 사장님, 피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제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엑스포트 강사님들께서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두 번째 지난번 토요일에 했었잖아요. 듣고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성분이 아직도 저는 이렇게 제가 입으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메타를 어떻게 한 줄로 설명할까 저도 지금 그거를 생각
해봤고, 그리고 이 메타는 정말 제가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되게 지금 현재 되게 마음이 궁금하고 어떤 제품, 어떤 효과가 날까 저에게 임상을 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처음에 메타가 뭐지랑 궁금증이 되게 강했어요. 그 강의를 저도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진짜 계속 듣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기대되고 있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다 메타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오늘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 확신 더 키워 나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북콘서트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할게요.